반갑습니다. 시루입니다. 지금 5시 반쯤 됐어요. 밖에는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쪽 옆에는 큰 길이고요. 이쪽은 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한 건 하고 왔어요. 아침에 10시쯤에 여기 도착을 해서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니까 지금 이 시간쯤 됐습니다. 보통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분을 끼고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거래한 게 우연히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매도자분을 만나서 같이 명의 변경을 하고 왔습니다. 보통 명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신고. 그리고 이 실거래 신고를 하면 신고 필증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 신고 필증을 가지고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서 명의 변경 관련한 일을 보면 끝나요. 이렇게 보면 끝난데 보통 실거래 신고를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당일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모델하우스로 가려면 거의 반나절에서 한나절이 걸려요. 하루가 걸립니다. 반나절에서 하루가 걸리죠. 왜냐하면 구청하고 모델하우스가 거리가 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실거래 신고를 인터넷으로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신고를 해 놓으시면 이 신고 필증만 출력을 해서 모델하우스로 가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또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아래 그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루입니다. 분양권 명의 변경할 때는 한 3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온라인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거죠. 보통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 서류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모델하우스 방문해가지고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필요 서류는 보통 모델하우스에 문의를 하면 알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뭐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계약서, 그 다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에요.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대리인이나 갈 수도 있으니까 보통 여유있게 한 4장 정도 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4장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도 한 2통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아시면 좋을 게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세.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1억에서 10억까지는 15만원 이거 인지 붙이잖아요. 분양권도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권 거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이 인지세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근데 이 사이트는 좀 특이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크롬이나 엣지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여시면 이런 사이트가 열립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래서 초기 화면에서 이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령 경기도 광명이라고 하면 경기도 광명시라고 하고 바로 가기를 누르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막 팝업들이 떠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맨 먼저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물건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쪽 한 명이 해도 됩니다. 매도인이 해도 되고요, 매수인이 해도 됩니다. 저는 매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전자서명까지 하고 로그아웃 한 다음에 매도인이 여기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이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도 전자서명을 한번 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신청해도 되고 매수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공인중개사가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직접 직거래를 했으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마치고 나오면 다른 분, 상대방이 들어가서 전자서명을 하면 끝나요. 하루나 이틀 정도면 끝납니다. 저는 당일날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면적을 잘못 기입했거나 하면은 확인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모델하우스에 문의를 하면 알려줍니다. 보통은 공통 서류가 공급 계약서,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계약서 원본, 그 다음 매매 계약서 원본, 그 다음 신고 필증, 이런 거죠. 매도인은 인감, 매도용 인감을 떼셔야 돼요. 매도용 인감. 매도용 인감이라는 건 그 인감증명서에가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보통은 근데 매도인은 대리계약이 안 돼요. 매도인은 직접 가셔야 됩니다. 매수인은 대리인이 가도 무방하죠. 왜냐면 사는 건 괜찮은데 파는 사람은 되게 꼼꼼하게 봅니다. 파는 사람은. 자, 그 다음 매수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인감,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대리계약 할 때는 또 인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지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그렇고 분양권 거래할 때도 그렇고요. 인지세가 필요해요. 이게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법제처. 포털에서 법제처라고 하셔도 되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되어 있죠.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인지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지세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인지세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지세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현행 인지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세를 어떨 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주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인지세법 1조를 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권리 등의 창설, 이전이잖아요.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권리 등을 이전하는 거니까 이때도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누가 납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인지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2명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2명이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연대하여라는 말은 그 2명이 같이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지세법에 비율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령 매도인이 80%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20%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그냥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도인이 90%를 내도 되고요, 매수인이 10%를 내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이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조에 세액이 나와 있잖아요. 기재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만 원을 내죠. 웬만하면 15만 원을 냅니다. 물론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나 이런 거는 35만 원을 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거래한 분양권은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의 인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 분양받는 게 아니고 전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이 있고 그분한테 제가 분양권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이분은 인지세를 15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할 때는 또 15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15만 원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분양권을 거래하기 전에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 건지 또는 몇 대 몇으로 부담을 할 건지를 미리 얘기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거를 짚지 아니하고 그냥 안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사는 입장이에요. 사는 입장일 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인 우위 시장, 매수인이 조금 골라서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한 800이나 900 정도로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안 깎아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지세는 매도인이 부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게 전매가 한 2번, 3번 되면 이게 15만 원씩 계속 쌓이니까 이 금액이 또 크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파는 입장이에요. 파는 입장인데 매수인이 프리미엄을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해요.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깎아서 900만 원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프리미엄은 100만 원 깎아드리겠지만 인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러면 100만 원 깎아주고 인지세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해도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거를 주고 작은 거는 다시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얘기 없이 하면 좀 분란의 소지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5대5 절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게 좀 관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인지세를 누가 납부를 할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를 하면 거래를 한번 할 때마다 15만 원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매를 3번을 하면 15만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할 때 45만 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누가 부담할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